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새댁입니다. 2살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 남편과 세 식구 단란하게 사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 사이는 큰 문제는 없지만 2년 전 아이 없던 신혼 때 남편과 이혼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원래 결혼에서는 둘 사이 문제보다 주변 문제가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우리 부부 사이에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은 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았어도 가족과 얽히면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자기 엄마가 저에게 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안 보고 살겠다고 선언한 지가 2년째입니다. 아이 낳고 돌잔치 때 연락할까 고민했는데 남편이 불같이 화내는 바람에 시어머니 없이 돌잔치까지 했고 저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 돌 다가올 때쯤 남편 통해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요. 했던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손주도 못 보고 살아야 하냐? 네가 감히 부모 자식 연을 끊게 하고 내 입에서 기어이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겠다 이거니? 네 남편 구워 삶아서 온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건 생각 안 해? 난 절대 너한테 사과 못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와서 나한테 사과해. 네 자식이 조부모 얼굴도 모르고 살게 할 셈이냐? 시어머니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 말에 남편은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 마음이 풀려야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 못 살게 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사과만 하셔도 이럴 일 없는 건데 사과 한 번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뭐야? 너도 기어이 네 마누라 역성 들고 엄마랑 연 끊고 살겠다는 거니? 이거 봐라. 내가 결국은 일이 될 줄 알았어. 집에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주 풍비박산을 내놓는구나. 그러니까 되먹지 못한 집에서 자라내는 다 티를 내는 거야. 어머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좋아서 결혼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구시고 무시하시는 건데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어머니 보고 살지 말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집사람이 부모 자식 간 영 끊고 살라고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집사람 마음도 마음이지만 저도 엄마한테 질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돌잔치 때 우리 지우볼 생각하지도 마세요. 이런 대화를 끝에 전화를 마무리했고 그 이후 남편이 따로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자식과 영 끊고 사는 거에 본인 잘못은 하나도 없이 저만 탓하는 거 보고 저는 더 마음이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간 역할을 나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하더라도 남편까지 자기 부모랑 연락 못하게 하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와 시어머니가 안 좋은 관계인 거지 남편은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물론 남편이 중간에서 잘해도 그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제 마음은 그랬는데 남편도 자기 엄마를 아직은 보고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어머니를 보고 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연을 끊더라도 남편 통해 아이가 할머니 보는 수준까지는 가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세월이 조금 더 지나야 가능해질 것 같네요. 저는 결혼부터 순탄치가 않긴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친정집이 별 볼 일 없고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원래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나름 잘 되는 식당을 하시는 데다 워낙 오래 살던 곳이라 이 동네에서는 나름 입김이 있는 분이세요. 제법 큰 평수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고 상가도 소유하고 계세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 정도로 여유 있는 분이십니다. 시아버지가 안 계시긴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강하고 억척스러운 분이라 남매 둘을 아주 잘 키워놓으시긴 했습니다.
남편도 잘하면서 엄마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는데 딱 한 번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많이 부딪힌 걸로 알아요. 남편과 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공기업이라 둘 다 잘릴 걱정도 없고 노후 보장되는 좋은 직장인데다 아들이 나이도 30 초반이니 저보다 훨씬 좋은 혼처를 욕심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한 살이 많아요. 요즘 한 살 많은 건 연상으로 치지도 않지만 어머니는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30 넘어간 여자는 애 낳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이 다 계시긴 하지만 아버지가 몇 번 사업을 말아먹는 바람에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전에 어머니에게 대략적으로 말을 해놨다고 들었는데 막상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는 인사드리러 간 게 아니라 꼭 취조당하러 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호구조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탐문 수준으로 어머니에게 탈탈 털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수혁이보다 한 살이 많다고? 직장 선배가 어찌 후배를 꼬셨을꼬? 우리 아들이 워낙 잘났으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을 텐데 아가씨는 참 운이 좋네.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가씨 아니면 죽어도 결혼 안 하겠다고 하니 속상하지만 어쩌겠어요. 내가 자식을 이길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쩌겠어. 그나저나 부모님은 뭘 하시나? 아, 네. 저희 아빠는 지금 건물 관리 일하시고요. 엄마도 공공기관 청사 청소 일하세요. 아빠가 사업하실 때는 엄마가 집에 계셨지만 지금은 일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 제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많이 죄송스럽네요. 하긴 딸이 아가씨 하나라지? 부모님 도와주느라 결혼이 늦었겠구먼.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그거보다 초라한 일이 없는데 아가씨 부모님도 참 딸한테 면목이 없으시겠어? 물론 없는 본인은 오죽하겠냐만 부모가 돈 때문에 자식 앞길 가로막으면 안 되는 일인데 말이야. 혀까지 차며 그리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식인 저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그 후로도 계속하셨고 남편이 적당히 말을 끊고 나서야 그만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청소 일을 몇 년째 하시며 생활비를 벌고 저축까지 하시며 알뜰하게 생활하는 분이세요. 아빠도 사업에 실패하시긴 해도 자식인 저한테 미안해 하셨지 등골 빼먹으려고 하시는 분 절대 아니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이 들어 돈 없으면 고달프다는 식의 말을 하며 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당연히 기분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 인사 간 자리에서 부모님 무시하지 말라고 따져 물을 만한 배짱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남편이 중간에 어머니 말을 잘랐더니 어머니가 더 이상의 말씀은 안 하시긴 했어요. 대신 제가 어느 정도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결혼 자금 8천 정도는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는 집안에 도움드리면서 정말 애써서 모은 돈이었고요. 저는 어머니가 묻는 거에 저의 상황을 거짓 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눈치로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간 후에 남자친구에게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다고 나중에 시누이와 남편을 따로 만난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나쁜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 결혼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결혼을 망설이는 그때부터 아예 결혼을 무대뽀로 밀어붙였습니다. 너 이럴까 봐 내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고 한 거야. 결혼은 나랑 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하는 거 아니잖아. 친정이 걱정되는 거면 모은 돈 다 드리고 나 사는 집에 그냥 몸만 들어와도 돼. 대신 결혼 미루자느니 안 하겠다느니 그런 말은 나한테 안 통할 줄 알아? 남편은
시어머니가 미리 작은 아파트에 해준 게 있다면서 저더러 몸만 들어오라 했지만 어디 그게 말이 쉽나요? 그래도 자기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니까 신경 쓰이는 게 사실이야. 차라리 어머니가 바라는 수준까지 내가 준비를 해서 결혼하는 게 어떨까? 10년을 기다려봐라. 우리 어머니는 욕심이 많은 분이라 내가 잘 알아. 엄마 눈 맞추려면 나 장가 못 갈 수도 있다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제가 결혼 주저할 때 저런 식으로 확신을 주고 저를 붙잡아 두는 거 보고 저 역시 이 남자 놓치면 다시는 이런 좋은 사람 못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나중에 말 나온다면서 해갈 수 있는 거 다 맞춰드리자고 했었습니다. 모은 돈으로 살림 빠지지 않게 채웠고 예단도 섭섭지 않게 마련해 드렸는데도 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아들이 아깝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얘기도 하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라지만 진짜는 결혼 전이 아니라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예뻐하지 않아도 저는 결혼했으니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고 가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고 전화드리는 것도 마음이 우러날 때나 어머니가 궁금하거나 걱정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와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맞아들인 건 굉장히 큰 선심을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셨고 많은 걸 바라시기도 했어요. 숙제 전화라고 하죠. 하루 한 번은 아니지만 이틀에 한 번은 꼭 전화드려서 안부를 물어야 하고 마치 직장 상사 같은 권위를 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친정보다는 시댁을 우선하기를 당연히 원하셨고요. 한 번은 혹여 우리 친정 부모님이 자기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 거 이유는 딱 하나야. 내 아들한테 잘하고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잘할 것 같다는 거. 그거 하나 보고 판대 접은 거라는 거 알아둬. 당분간은 친정보다 시댁 일에 신경 쓰고 당장 돌아오는 네 시아버지 제사 때도 미리 와서 나한테 일도 배우고 해라. 나는 다른 거 크게 바라는 거 없어. 우리 집 며느리로 둘이 잘하고 둘이 잡음 없이 살면 된다. 근데 네 친정 부모님도 나와 같은 마음인지는 모르겠구나. 하나 있는 딸 결혼시켰다고 너희한테 도움 받는 거 설마 바라시진 않겠지? 어머니는 아마도 형편 어려운 친정이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 되셨던가 봅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듣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시는 거 뭔 줄 알아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돈 벌고 계시고 저한테 기대는 거 없으세요. 결혼 전에도 엄마가 저 시집 갈 때 쓰라고 돈도 해주셨고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도움 많이 못 줘서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지 자식한테 뭐 바라는 분들 아니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 솔직히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 지금보다 나이 들고 둘 중 한 사람이 아프기라도 해봐라. 그때는 돈이 아주 눈 녹듯이 없어지는 거야.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니? 미리미리 네가 잘 대비하시라고 말씀드려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 노후 준비하고 계세요. 도움을 드려도 제가 드리지 남편한테 피해가는 일 없을 거예요. 그깟 청소일에서 한 달에 얼마를 벌겠니? 내가 들자니 200만 원도 벌기 힘들다며? 친정아버지가 같이 벌어도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생활이 되겠어?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빚은 없으셔서요. 그리고 저한테 손 벌리는 일 없으세요. 어머니도 그렇게 걱정되시면 저희한테 받는 용돈 그냥 안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도 친정 부모님께 사정 말씀드리고 양가 똑같이 안 드릴게요. 저는 양가 똑같이 30만 원씩 드리는 용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그 돈 없어도 사시는데 어머니가 혹여 그 돈 나가는 걸 아까워서 그런가 해서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똑같이 안 드리겠다 했는데 그때는 또 찍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런 말 듣고 너무 서운했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더라고요. 은근히 저희 친정부모를 무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금전적으로 바라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 보고 참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저도 기분 나쁘다 속마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제 생각을 말한 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 말대꾸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유독 어머니 입에서 친정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 며느리가 버릇없게 말대꾸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으셔서 몇 번 충돌이 있긴 했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며느리인 제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많은 어머니 이겨먹어서 무엇하랴 하는 마음으로 정말 심한 말만 아니면 그냥 아들 뺏긴 어머니가 심술 부리는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요구에 맞춰드리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는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당신을 이기고 한 결혼이라 그랬는지 유독 저에게 요구사항도 많으셨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바빠도 내 아들 밥 굶겨서 내보낸지는 마라. 너는 안 먹어도 우리 아들은 아침밥 안 먹고 출근한 적 없는 애니까 그런 줄 알고 꼭 해먹여. 이러신다거나 며느리가 잘해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제사 음식은 다 직접 만들어서 해왔어. 이제는 네가 할 일이니까 잘 보고 배워라. 제사까지 제 몫으로 다 미루시고는 제가 혹여 실수라도 하면 혀를 차면서 내가 가만 보니 네가 친정엄마한테 배운 게 없어서 일머리가 없는 거구나 싶다. 어쩜 30이 넘도록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 왜 그리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해? 이렇게 친정엄마까지 소환하시면서 저를 타박했습니다. 제가 살림 같은 거 잘 못해서 혼나는 거면 그런가 보다 하고 참겠는데 꼭 남편이 없는 데서 우리 친정엄마까지 들먹거리며 저러실 때는 저도 참 못 참겠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그냥 저도 못 들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어머니는 왜 저 모자란 부분을 전부 친정 부모님 탓을 하세요?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달게 듣겠는데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 운운하실 때 기분 나빠요. 친정엄마는 우리 남편더러 한 번도 어머니처럼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듣는 말, 어머니 아들이 똑같이 친정엄마에게 들었다면 어머니도 기분 나쁘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뜨끔하셨던가 봐요. 헛기침만 몇 번 하시고는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가 누군가랑 전화통화 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마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아들이 아까웠지만 잘할 것 같아서 그냥 허락했는데 어디서 저렇게 못돼 먹은 애가 들어왔는지 몰라.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말대꾸만 잘한다? 뭐? 잘하긴 뭘 잘해.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봐야 알지. 알고 보니 통화하는 분은 어머니의 자매분, 그러니까 이모님이더라고요. 제 얘기를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며느리가 어쩌고 저쩌고. 독자분들 다들 뭔지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참 어리숙했던 게 그때 확 뒤집어 엎지 못하고 저희 부모님 욕먹게 한 거 생각하면 진짜 불효녀다 싶습니다. 자꾸 이렇게 어머니와 어긋나기만 하니 처음에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2번의 명절과 3번의 제사, 그리고 빈번했던 가족 모임을 하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겪고 나니까 내가 과연 앞으로 어머니 같은 분과 계속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겁이 나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결혼 초반이라 연을 끊고 산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번 제가 참고 넘어간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안 보는 데서 어머니가 저 구박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남편은 저 위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지랄에 가까울 정도로 화를 냈었고 어머님이 남편 없을 때 몰래 저한테 와서 못된 소리 하는 거 제가 남편에게 속상한 거 말하면 또 남편이 어머니에게 화내고 중간에서 다 커트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매번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것 중에 정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건 아니라고 바른말 몇 번 했고요. 그러기를 몇 번 하고 나니 더 껄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참아왔는데 얼마 후 또 제가 마음이 상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이 둘 다 가깝다 보니 시댁에 왕래하는 만큼은 아니어도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나곤 했는데요. 엄마는 제가 맞벌이하면서 먹을 거 잘 못 챙길까 봐 가끔 오셔서 저희 밑반찬이나 김치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하시니까 아들 먹이려면 자주 먹을 걸 챙겨주시곤 하셨어요.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사실 알다시피 일하면서 먹을 거 챙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간혹 두 분이 가지고 오시는 음식이 겹칠 때가 있어요. 친정엄마는 냉장고 정리하시면서 시어머니가 음식 해오신 거 보고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식당 하는 양반이라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사실 시어머니 음식은 간이 세서 손이 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 음식을 먹고 자랐으니까 우리 엄마 음식보다는 더 좋아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해오신 반찬들을 냉장고에 직접 넣어주시겠다고 냉장고 문을 여시더니 너는 냉장고가 이게 뭐야? 둘이 살면서 이런 거 정리도 하나 못하니? 이러시면서 대뜸 타박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하겠다고 했음에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냉장고 정리를 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가 불과 며칠 전 해오신 반찬들을 싹 다 꺼내시더니만 하나하나 맛을 보시더니 아우 세상에 무슨 반찬에다가 미원을 들이부으셨다니? 이게 조미료 맛이지 음식 맛이야? 이건 내 아들 먹이면 안 되겠다. 이러시더니만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싹 다 비닐봉지에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기겁한 저는 어머니에게 언성까지 높여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엄마가 이틀 전에 갖다 주신 건데 버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해오신 거예요. 왜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세요? 예, 네 친정엄마한테 말씀드려. 조미료 들어간 음식은 갖다 주지 말라고 해라. 나는 음식 만드는 사람이라 딱 찍어 먹어보기만 해도 알아. 이렇게 넣어놓으면 우리 아들이 꺼내 먹을 거 아니야. 이것도 도저히 못 먹겠구나. 어머니, 저희 엄마 조미료 안 쓰세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 음식이 간이 세서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먹는 거 싫으시면 제가 먹으면 되는 건데 왜 정성으로 해오신 걸 함부로 버리세요? 저희 친정엄마 전라도 분이셔서 음식도 잘하시고 조미료 같은 거 전혀 안 쓰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어머니 식당은 조미료 잔뜩 쓰시면서 저러시는 거 너무 웃겼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며 어머니가 음식 버리는 거 말리자 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이런 거 아들 먹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고요. 근데 마침 남편도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그런 행동하시는 거 보더니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장모님이 해온 반찬을 왜 다 버려요? 집사람은 장모님 해주신 반찬 좋아한다고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집사람 기분 나쁜 거 당연하잖아요. 너는 엄마 일에 참견 말고 가만히나 있어. 다 버리만 하니까 버린 거야. 너 이렇게 조미료 들어간 거 먹으면 건강 나빠져 이놈아.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조미료라뇨. 어머니가 뭐 넣었는지 눈으로 직접 보셨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술을 부리시는 건데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엄마 장단 맞춰주느라 매번 애쓰는 거 모르세요? 집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한 번만 제 앞에서 집사람 속상하게 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네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이 엄마랑 안 보고 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 그럴 것도 없죠. 앞으로 한 번만 엄마 때문에 우리 집사람 속상해하는 거 눈에 보이면 그때는 저도 심사숙고해서 엄마랑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할 거예요. 남편이 제가 낼 화를 다 내주는 바람에 더는 저도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어머니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속상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일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부분 참는 쪽이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돈 없다고 은근히 무시해도 참았고, 제가 친정에서 보고 배운 거 없다고 하시거나 그 어떤 무시를 하셔도 참았어요. 그 과정에서 기분 나쁠 때 남편에게 하소연 비슷하게 하다가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어머니 때문에 힘드니 이혼하자고 말 꺼낸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제가 힘들면 앞으로도 시어머니 만나는 건 자기만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말해주는 게 고마워 참고 또 참은 겁니다. 남편 배려로 어머니는 반찬 사건 이후 저희 집에 함부로 오시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시댁 가던 것도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거리를 두고 딱 내가 할 도리만 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있고 나서 몇 달 후, 아마 설 지나고였을 겁니다. 더 이상 제가 참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나는 일이 한 번 더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느낀 거지만 시댁과는 애매하게 지내면 여자만 손해라는 겁니다. 잘 지내려면 참고 살던가 적당히 안 보고 내 할도리만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에서 신혼의 가족들을 초대해 손님을 치를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우의 아들이 돌이었는데 신우 집은 좁은 데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모임이 안 되니 시어머니 집에서 대접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예,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좀 비워놔. 나랑 장도 보고 음식하는 것도 도와줘야겠다. 애 보느라 바빠서 우리 딸은 음식 돕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와서 일 좀 거들어라. 반나절만 도와달라 하시길래 알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하고 가서 같이 도우면 그깟 음식하는 건 금방 하니까요. 제가 잡채는 미리 해가겠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싫어도 신우와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었고 조카도 제가 예뻐했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미리 장을 보자는 말에 남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마트에 다녀와 장본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냉장고 정리를 마친 후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어머니가 불쑥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 네 친정엄마 내일 주말이라 일 안 하시지? 갑자기 저희 엄마 일 하시는지 여부를 물으시길래 네, 주말에는 쉬시거든요. 왜요, 어머니? 저는 속으로 혹시 어머니가 우리 엄마까지 불러다가 음식하는 거 부려먹으려나 하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남편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어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 혹시 친정어머니 시간 되시면 내일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좀 와주셨으면 하는데 말이야. 예? 저희 엄마를 왜 보자고 하시는 건데요? 혹시 음식하는 거 도와달라 그러시는 거면 곤란해요, 어머니. 저희 엄마 음식에 조미료 쓴다고 어머니가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주말에는 저희 엄마도 쉬셔야죠. 어머, 얘는 음식 해달라는 부탁을 할 생각도 없었어. 너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지. 다른 게 아니고 친정엄마한테 다른 부탁 좀 할까 싶어. 아무래도 손님 치러야 하는데 내가 일이 바빠 집안일이 많이 밀렸거든. 여기저기 찌든 때도 있고 화장실이랑 베란다에 물때 낀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 아니 도저히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서 말이다. 도우미를 하루 부를까 했는데 네 엄마가 청소해라는 게 퍼뜩 떠오르는 거야. 청소 전문가가 옆에 있는데 굳이 돈 쓸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더구나. 내일 하루 청소 좀 도와주시면 음식 넉넉히 싸드릴 생각인데 어떠니? 어머니 말인즉슨 집이 넓어 밀린 청소를 하기 힘드니
우리 엄마가 와서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였죠. 근데 말이 좋아 부탁이지 제 귀에는 전혀 부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소일 하시는 친정엄마에게 일 시키고 고작 먹을 걸로 때우려는 못된 심술로 들렸고 무시로 느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쾌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설마 저희 친정엄마더러 어머니 집 청소 공짜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해한 게 맞나요? 어머, 공짜라니.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다. 내일 비싼 과일이랑 갈비랑 양껏 싸드린다고 하잖아. 그 정도면 네 부모님 며칠간은 식비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야. 네 친정엄마는 원래 청소일하던 사람이니 힘들 것도 없잖아. 노하우도 있을 거고 말이야. 청소도 하던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안 하던 사람이라. 아유,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구나. 눈도 잘 안 보여서 어디가 더러운지 분간도 안 가지 뭐냐. 암튼 나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으니까 이따가 네 엄마께 전화 좀 넣어보렴. 아참, 내가 생각을 해보니 너희 엄마 매주 주말에 쉬는 거면 굳이 쉬지 말고 우리 집 와서 청소일 매주 하시는 건 어떨까? 그건 내가 일당을 드리마. 저는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친정 부모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순간 저는 다듬고 있던 나무를 한쪽으로 밀어넣고 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지금 그 부탁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저희 엄마가 어머니 집 청소를 왜 하셔야 하는 건데요? 저희 엄마 파출부 아니에요. 돈 드릴 테니 와서 해달라고 해도 기분 나쁠 판에 뭐라고요? 음식을 양껏 싸주신다고요?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식비 걱정까지 할 정도로 어렵게 사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절대 그 정도 아니니까 그만 무시하세요. 행여 저희 엄마한테 따로 부탁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생각 같아서는 다듬던 나물 던져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싶었지만 솟구치는 화 억지로 참으며 그쯤에서 그만하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끝내지를 않더군요. 예, 너 지금 시어미한테 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냐? 내가 네 엄마를 무시해서가 아니야. 기왕에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부탁 좀 하자는 거 아니냐? 내가 돈으로 드리면 네 친정엄마는 더 기분 나쁘실 거다. 성의 표시를 하겠다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자존심 상해서 발끈하는 네가 더 이상한 거 모르겠니? 어머니, 대체 대한민국 어느 시어머니가 사돈한테 집 청소를 해달라고 하겠어요? 어머니는 그럼 식당 가시니까 우리 친정집 가서 매일 밥 차리시지 그러세요? 어머니 같으면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분이라 미처 그건 생각 못 하셨나 봅니다. 제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히셨는지 더듬거리시더라고요. 어머, 아니 얘, 그건 내가 말한 거랑 상황이 다르잖니. 다르긴 뭐가 다른데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무시하니까 지금 다른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 청소 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죠. 좋아요. 저도 엄마께 지금 어머니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할 테니까 어머니도 다음 주부터 저희 부모님 집 가서 밥하세요. 그건 어머니가 하던 일이니까 어려울 거 없죠? 어머니는 대꾸할 말이 없자 순간 뒷목을 잡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는 어쩜 친정엄마 감싼다고 시어미한테 이렇게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나더러 네 부모님 밥을 하라고? 나랑 똑같이 나오겠다 이거냐? 어머니도 잘 아시네요. 제가 이러는 거 어머니랑 똑같이 못되게 군다는 거요.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리 마음을 못되게 쓰시는 거죠? 저 더 이상은 어머니 장단에 못 맞춰드리겠네요. 저 오늘 이만 갈 테니까 음식이고 뭐고 내일 알아서 다 하세요.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도 결혼하고 나서 제가 화내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남편도 같이 없었어요. 있었다면 적절히 중재했겠지만 이미 어머니와 저는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고 어머니도 주워 담지 못할 말을 해버린 이유였습니다. 저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당분간 안 올 테니까 하실 말 있으면 아들한테 하시죠.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아랫사람도 아니고 사돈을 이따위로 대하실 수가 있죠? 저 탓하기 전에 어머니 언행을 좀 돌아보시라고요. 저희 부모님 아무리 없이 사신다고 해도 남한테 피해주는 분들 아니고요. 어머니한테 이런 대접 받으실 이유 없으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 길로 시가의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집에 온 날 퇴근한 남편이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달래주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그랬습니다. 당신도 중간에서 쉽지 않겠지만 잘 생각해봐.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청소해달라고 하신 건 대놓고 우리 친정 부모님 무시한 짓거리야. 사돈한테 그런 부탁하는 시어머니는 없어. 내 주위에 아무리 봐도 그런 시댁은 없다고. 당신이 봐도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받을 분들은 아니잖아. 어떻게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나는 오늘 이후로 당신 어머니 안 볼 거야.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 없고 이런 내가 싫다면 우리 이혼해.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속 없는 말 잘하시는 건 알았지만 설마 오늘처럼 막말하실 줄은 몰랐어. 내가 있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일은 무조건 우리 엄마 잘못이야. 아까 전화통화하면서 나도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내가 오늘 어머니 댁 가서 단판 지을까? 그럼 당신 마음이 좀 풀리겠어? 나야말로 장모님 얼굴을 앞으로 어찌 보냐. 이런 집에 시집 보내서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 두 분 벨라치 없다. 남편은 100% 어머니 말실수를 인정했고 더 이상 시가에 가지 않겠다는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거기서 자기 엄마 편을 들었다면 저는 그대로 이혼을 밀어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달래고 미안하다고 해주니 마음이 조금은 수그러들더군요. 하지만 그건 화라는 감정에 수그러든 것일 뿐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대로였고 안 보고 살겠다는 결심도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며칠 후 시댁에 가서 자기도 당분간은 어머니 댁에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눈치를 보니 어머니는 남편을 꽤나 들들 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해 겨울을 넘기고 봄에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계속 남편에게 제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분을 못 참고 저에게 술까지 먹고 전화를 하셔서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 기어코 부모 자식 인연을 끊어놓겠다는 거지? 오냐, 내가 너희 둘 괘씸해서 내 재산은 한 푼도 안 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어머니는 재산을 안 주겠다는 걸 마지막 카드로 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어머니 재산 1원도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재산 바란 적도 없고 어머니 재산이 뭐 그리 생색을 내실 정도로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 알량한 재산 받자고 결혼해서 쭉 참고 산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니 더 정이 떨어지더군요. 어머니, 제가 언제 남편더러 부모 자식 연 끊으라 했나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남편도 저 힘들게 하는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저는 어머니랑 할 말 없으니까 더 이상 이런 연락해서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그날 아예 어머니 번호까지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막말과 아무 이유 없는 며느리 찍어 누르기를 왜 참고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러버리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나만 안 보고 살면 된다라는 간단한 문제였는데 남편까지 시댁에 발걸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내심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도 더 이상 중간에서 힘든 게 싫다고 확실히 제 편에 서서 생각을 해주니 고마울 뿐입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지금은 하루하루가 편안하네요. 사실 시댁과 틀어진 진짜 이유를 친정엄마에게는 차마 말을 못했고
지금까지 친정엄마는 제가 단순히 시어머니와의 감정 싸움으로 시댁의 발걸음을 안 하는 줄로만 압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커갈수록 어머니와 제가 계속해서 보지 않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또 생길 때도 있어요. 저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놨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지금 와서 억지로 다시 보고 살겠다는 생각하지 마.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고 그냥 마음 편히 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가 앞으로 할머니 보고 사는 문제도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싫어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것일 뿐 신우와의 안부 인사 정도는 하고 지냅니다. 신우도 그 일이 있었을 때 제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자기 시댁 얘기도 하면서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며느리 입장이어서 자기 엄마가 잘못했다며 미안해 하더군요. 그전에도 나름 친하게 지냈었지만 자기가 먼저 연락하면 제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안 하긴 합니다. 남편 통해서 간간히 저와 아이의 근황을 물어보고 아이 태어났을 때도 남편에게 따로 축하한다고 새언니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사주라고 100만 원이나 보냈더라고요. 가끔은 남편이 조카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면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오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대상이 없어지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저 역시 마음 편합니다. 그전에는 시댁에 가야 하는 전날부터 불안감에 떨며 안정회까지 마시곤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제가 그 정도로 시어머니를 불편해했다는 걸 몰랐다며 아직도 미안해합니다. 어쨌든 저도 남편 말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더 나이 들고 혹시 아프시게 되면 그때는 또 어머니가 측은하게 여겨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주변에서 시가와 영 끄는 며느리라고 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뭘까요? 며느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을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을까요? 혹시 구독자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어떠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마음 약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라 가끔은 내가 지금 너무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구독자님들의 삶의 지혜를 나눠주신다면 진지하게 새겨듣겠습니다. 저의 10월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행복하니까요. 앞으로는 할 말 못하고 미련하게 살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며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